코스피 6000 내일이면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좌도 6000입니까? 오늘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이 시장에서 진짜 쉬운 게임은 코스피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돈을 버는 진짜 이유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 아니에요. 코스피 2월 24일 종가 5969, 삼성전자 시총 1300조, 글로벌 14위, SK 하이닉스 716조, 상법 개정, 배당 분리 과세, 미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6대3 판결까지 올리는 힘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정렬됐어요. 이쯤이면 구조적 레벨업이라 할 만하죠. 지금 안 타면 늦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만 볼게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합산 시총이 코스피 전체의 40%, 나머지 수백 종목 다 합쳐도 60%밖에 안 돼요. 2025년 코스피 수익률 76%인데 두 종목 빼면 39%로 반토막 납니다. 순이익 증가분의 71%가 두 종목에 몰려 있어요. 코스피가 버는 돈 열의 7을 두 회사가 가져간다는 뜻이죠. 성적표 평균이 90점인데 수학, 과학 두 과목만 100점이고 나머지 8과목은 70점대. 이 학생이 진짜 우등생입니까? 두 종목 빼면 체감 코스피는 3600, 여러분의 계좌가 6000이 아닌 이유가 이겁니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삼성 하이닉스가 실적으로 올린 건데 뭐가 문제냐? 이익이 받쳐주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 167조, 최대 209조. 컨센서스란 증권사들의 평균 전망치, 시장이 기대하는 숫자죠. 문제는 가짜냐 진짜냐가 아닙니다. 진짜 실적이 두 종목에만 몰려있다는 구조가 문제죠. 외바퀴 자전거가 빠를 순 있어요. 돌부리 하나에 넘어지면 복구가 느립니다. 이 시장은 높아서 위험한 게 아니라 좁아서 위험합니다. 이익은 진짜예요. 근데 시장이 이 이익이 어디서 오는지를 잘못 읽고 있습니다. 모두가 HBM에 빠져 있는데 진짜 돈은 다른 데서 나와요. D램 가격이 6개월 만에 4배 뛰었습니다. 메모리 3사가 DDR5 가격 협상 자체를 접었어요. 물건이 없어서 가격표를 못 붙이는 상황이죠. 시장은 HBM이 부족하니까 라고 설명합니다. 반은 맞아요. 하지만 진짜 구조는 더 깊습니다. 2024년까지 AI는 학습이 전부였어요. 한번 크게 계산하는 거라 GPU가 핵심이고 GPU에 붙이는 고성능 메모리 HBM이 왕이었죠. HBM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일반 D램의 3배나 써야 합니다. 2025년 추론이 폭발했어요. AI 연산의 80에서 90%가 이제 추론이에요. 추론은 수백만 명이 동시에 질문을 쏟아붓는 실시간 구술 시험입니다. HBM만큼 빠를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D램이 매년 15%씩 불어나고 있어요. AI가 계산하는 산업에서 기억하는 산업으로 바뀐 겁니다. DDR5는 서버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예요. HBM보다 느리지만 훨씬 많이 쓰이죠. KB증권에 따르면 2026년 DDR5 마진이 70에서 80%, HBM3E는 65%.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났냐? HBM에 웨이퍼를 3배 소모하니까 범용 D램 생산이 전체의 16%까지 쪼그라들었어요.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말라붙은 거죠. 가격 4배 올랐는데 생산비는 HBM보다 낮으니까 마진이 폭발한 겁니다. HBM이 미슐랭 3스타라면 범용 D램은 백반집이에요. AI가 공사판 인보를 수백만 명 고용했더니 미술랭보다 백반집이 돈을 벌어요. 시장은 SK 하이닉스의 HBM 독주를 보고 있지만 실제 이익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건 범용 D램 1위 삼성입니다. 삼성이 DDR4 퇴역을 1년 연장한 이유가 이거예요. 퇴역 직전 무기가 가장 돈 되는 세상이 온 거죠. 이 호황은 얼마나 가느냐? 골드만삭스, 트렌드포스, SK 하이닉스 가트너 넷이 같은 결론이에요. 2027년까지 공급 부족, 3사가 70조 원 넘게 투자하지만 완공까지 2년이에요. 2027년 범용 D램 공급 증가율 1%, 수요 20% 이상이니 모자란 건 계속이죠. 여기에 CXL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메모리를 여러 서버가 나눠 쓰는 건데 상용화되면 같은 일을 더 적은 메모리로 할 수 있죠. 시장은 이걸 D램 수요를 꺾을 변수로 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막고 있습니다. GPU 시장 90%를 쥔 엔비디아의 독점 기술 NV링크는 초당 450GB, CXL이 달리는 도로는 초당 64GB, 7배 차이예요. CXL은 개방형 표준이라 아무 GPU에나 붙일 수 있어요. 엔비디아만 써야 하는 울타리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엔비디아가 울타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한국 메모리 회사가 돈을 더 오래 벌게 돼요. 황당하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고맙죠. 가장 돈 되는 구간은 지금부터 약 24개월. 2017년, 2018년 슈퍼사이클도 이번엔 다르다 했는데 2019년 반토막 났잖아요. 이번은 HBM 장기 계약 완판, 3사 보수석 투자, AI 수요 성격 자체
자체가 달라요. 단 공급자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가격 유지 행위이기도 합니다. 열어둬야 하죠. 24개월 후에는 전환 골짜기가 와요. CXL의 목적 자체가 효율이에요. 같은 일을 더 적은 메모리로 하는 거니까 고객이 덜 사게 됩니다. 단가도 지금 DDR5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어야 팔려요. 현재 DDR5가 4배 폭등한 가격인데 CXL 메모리는 그 가격과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삼성이 CXL을 10년 준비해서 1위를 유지한다 해도 단가 차이가 너무 커서 지금 디램 호황 수준의 매출은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사이클 끝이라 부르겠지만 실제는 갈아타는 비용이죠. 핵심은 골짜기 오기 전에 얼마나 벌어놓느냐. 지금부터 24개월 가장 돈 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근데 이 게임을 두 종목만으로 40%를 캐리하는 좁은 꼭대기에서 탈 건가요? 더 쉬운 자리가 있습니다. 코스닥 과거에도 5번 밀었는데 5번 다 실패했어요. 이번엔 뭐가 다른가? 기금자산운용정책위가 1월 29일에 벤치마크를 바꿨습니다. 코스피 100%에서 코스피 95%, 코스닥 155%로 벤치마크란 운용 성과를 매기는 기준 지수예요. 여기에 코스닥이 들어가면 코스닥을 안 사는 순간 평가가 깎이죠. 현재 연기금 코스닥 투자가 5.8조, 전체의 3.7%에 불과합니다. 5%까지 올려야 하니까 약 7조가 움직여야 해요. 과거 5번은 9호만 있었지 안 해도 불이익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안 하면 손해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코스닥을 안 사면 벤치마크 대비 성과가 밑돌고 평가 등급이 깎여요. 시장에서 돈 잃는 건 용서받아도 지치 먹이는 건 용서 못 받는 게 관료 시스템이죠. 좀비 기업이 너무 많잖아요 라는 반론 맞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 벌어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는 숫자인데 이게 1도 안 되는 기업이 41%. 여기에 두 번째 강제가 있어요. 거래소 경영 평가에 상패 가중치가 0%에서 20%로 올라갔습니다. 상패 건수가 2023년 8건, 2024년 20건, 2025년 38건, 3년 만에 5배예요. 관료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힘은 시장의 변동성보다 강합니다. 연기금이 돈을 넣고 거래소가 쓰레기를 빼는 이중 강제예요. 이번이 진짜 다른지는 아직 모릅니다. 확신이 아니라 확인의 문제예요. 4월 1일 상패 절차 효율화 첫 달 실행 건수, 7월 1일 동전주 관리 종목 대규모 지정, 연기금의 실제 코스닥 집행, 이 세 센서를 보세요. 코스닥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됩니다. 1800개 중 연기금이 추종하는 건 코스닥 159성 종목뿐이에요. ETF를 사면 150개에 분산되는 효과가 있죠. 코스피에서 추가 상승 쫓는 건 외바퀴 자전거 꼭대기에서 한 바퀴 더 돌리는 거고, 코스닥 150은 교장 선생님이 깔아준 안전 매트 위에 서는 겁니다. 난이도가 다릅니다. 코스피가 빠지면 코스닥도 빠지냐? 맞아요. 하지만 코스피는 역사적 신고점에서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자리고 코스닥은 아직 시작이에요. 연기금 강제 매수도 좀비 퇴출 효과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같은 리스크를 안더라도 올라갈 여지가 달라요. 탈출 신호는 환율 1,500원 또는 연기금 매도 전환이에요. 정리합니다. DDR5 계약 가격 현재 16기가 비트당 20.8달러. 이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 코스피는 지탱됩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는 4월 상패 실행력, 7월 동전주 관리 종목, 연기금 실제 집행, 이 세 센서를 확인하세요. 코스닥 150 ETF는 10에서 15% 조정이 올 때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진입 시나리오와 비중 가이드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코스피 6000은 두 과목이 100점인 성적표예요. 그 100점의 진짜 이유는 시장이 믿는 것과 달랐고 유통 기한도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지수를 볼 때 삼성 하이닉스를 빼고 체감 지수를 계산해보세요. 메모리 뉴스가 나올 때 HBM만 보지 말고 DDR5 계약가를 확인하시고 연기금이 코스닥을 실제로 사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숫자에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성적표 평균이 높은 학교에 더 투자할 건가, 아니면 교장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있는 학교에 갈 건가. 하나는 두 과목에 기대는 학교고 다른 하나는 바닥부터 바꾸고 있는 학교입니다. 난이도가 다릅니다.